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불매하기 딱 좋은 나이지.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의 방어가 어려워? 아니지. 일본 야욕이 어려워진 거지. 이젠 성공할 수 없는 미국과 일본의 한국 길들이기. 오늘 내용은요, 지소미아 종료 후 미국, 일본의 한국 길들이기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소미아 협정 이후 이야기입니다. 1탄을 안 보신 분들은 1탄을 먼저 보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하죠. 전쟁을 시작할 때도 전쟁을 끝내려 할 때도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큼 명분이 필요하답니다.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고개를 끄덕일 명분이 없으면 비난과 조롱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베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이렇게 해결이 잘 되었어. 그러니 싸움을 멈출게. 이렇게 말할 명분이 아베에게는 필요한데 그 명분이 지금 없습니다. 아, 그러게 왜 되지도 않을 싸움을 걸고 지랄이야 이놈아. 국내의 비난과 조롱을 피하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인정할 명분을 아베는 찾아야 합니다. 아베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 발언들에서 하나의 명분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G7에서 밝힌 내용으로 북한과의 대화, 즉 북한 문제에 끼고 싶다는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의 위협, 납치자 문제의 당사자인데 남북비가 전혀 틈을 주지 않아서 낄 수가 없었죠. 한국이 끼워주면 해결이 바로 될까요? 명분을 주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유치하게도 한국은 일본이 정식으로 요청하길 바라고 있고 일본은 한국이 부탁하길 바라는데 그것이 명분입니다. 북한 문제에 좀 껴주세요. 생각해 볼게. 지소미아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옥수수를 사라. 트럼프는 GM 옥수수 250만 통을 파는 대가로 미국이 한국에게 압박을 하기로 양측이 서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베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원하지만 트럼프는 틈날 때마다 김정은을 칭찬하고 이번 G7에서도 아베에게 제대로 엿을 먹여버렸죠. 돈을 내놔라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한 예의가 필요한데 트럼프 스타일은 뺏길래 줄래 그런 스타일이죠. 트럼프는 참모들을 동원해 연일 한국에게 유감, 실망 이런 표현을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지소미아라는 것은 일본에게 한국을 부리는 사탕이라는 것으로 주고 그 대가로 미국이 감당할 비용을 일본에 요구하는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유리한 명분을 얻기 위해 연일 지소미아를 거론하고 주한미군을 거론하고 있죠. 일본에겐 생색낼 수 있고 한국에게는 좀 더 뜯어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명분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동아시아 제1의 동맹인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안보 위협 증대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한국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볼을 낸 문재인이 주먹을 낸 트럼프를 이겼네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뽕으로 미국의 제안을 확 무시해버려야 할까요? 미국의 제안에 따라야 할까요?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오바마가 지소미아를 또 사드를 밀어붙일 때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식물 정부 상태였죠. 이런 상태에선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에게 대항도, 협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행이라면 현재 정치 상황은 수십 년간 경험한 정치적 갈등이어서 협상에 유리할 건 없지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적당히 뜯겨주면 되는 문제이겠습니다. 일본을 배려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고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모습만 보여주면 미국은 실리와 명분을 다 취하는 것이 되겠죠. 사실 문제는 아베에게 어떤 명분을 주느냐입니다. 정치인에게 명분은 정치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피해자인 한국이 먼저 명분을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베가 한국이 명분을 줄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베의 고민이 지금 무척 깊은 겁니다. 백색 국가 제외에 따른 심사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예전처럼 허가를 해주는 방안 정도가 현재는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외형은 그대로이니까 국내에선 명분상 불리할 것이 없죠. 그런데 한국의 입장이 좀 다른 게 문제입니다. 불안하죠.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것들이 화해를 안 해? 정말 니네 화해 안 할 거야? 미국이라는 존재는 한국, 일본 양국에게 중요한 존재이죠. 한일 양국이 받는 압박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는 최근 인터뷰에서 일본 내각 개편을 언급했죠. 외무장관 고노와 산업부 장관인 세쿠를 경질한다면 확실한 화해 제스처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고노 이놈은 니네한테 무리하게 굴었으니까 내가 잘랐어. 나는 사실 안 하고 싶었는데 세쿠 이놈이 자꾸 하자 그래서 한 거야. 그래서 잘랐어. 그러니까 이제 내게 명분을 좀 줘봐. 나도 그만두고 싶어. 이 얘기죠. 아베의 화해 제스처에 화답하기 위해서 김정은하고 아베 둘을 만나게 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북한 이슈를 독식하고 싶어하는 트럼프가 과연 아베의 북한 관여를 허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북일의 만남은 트럼프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거든요. 북일이 만나더라도 자신이 주가 되고 아베는 곁다리가 되는 그런 그림을 아마 트럼프는 원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본과 대등한 관계를 원하고 있는 한국 정부, 영원히 속국으로 대하고 싶은 일본 아베 정부, 둘 다 말만 잘 들으면 불만이 없는 미국 정부. 앞으로 한미일이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가 쭉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뭐 길게 가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서로 좋을 게 없죠. 뭐 일찍 끝나든 아니면 좀 길게 가든 뭐 우리 국민들이야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편하게 불매 계속 하면 되고요. 특히 일본 여행 티켓, 그 다음에 일본 자동차 불매, 특히 좀 더 신경 써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계속 불매하면 되죠.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지지해 주면서 계속 불매하면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불매하기 딱 좋은 나이지.